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버식입니다. 네. 저 논입니다. 순덕입니다. 준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 보드게임도 정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사연 있는 보드게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보드게임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되게 크리피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게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저는 전 세계를 탐방하다가 이런 게임이 한 개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일본에도 시골 마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 가면 전당포나 문방구 같은 우리가 좀 흔하게 접하기 힘든 그런 물건들을 파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층 건물 하나 없이 논밭이 잔뜩 있는 그런 일본 시골 마을에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추룩추룩 내리다가 갑자기 벼락이 빵 치는데 딱 빛이 꺼진과 동시에 내 눈에 가게가 딱 매우 신비한 가게. 그 전에 보지 못한. 거기 들어가서 어떤 보드게임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구매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보드게임입니다. 이름이 뭐죠? 이름은 착한 아이의 즐거운 놀이. 손톱 모으기? 손톱 모으기 게임입니다. 착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 표정이 정말 착해 보이죠? 네, 참 무해해 보이네요. 철수와 영희 같다. 그렇죠. 혹시라도 협박받고 있으면 손을 흔들렴. 자, 어쨌든 이게 보드게임입니다. 매우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보드게임이죠. 아,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살짝 이상한 부분이 여자의 손을 보시면은 있네요? 반대인데요? 하나가? 저 이거 못 봤는데. 하나가 반대인데요? 돌아갔네요. 와. 너무 기괴한데? 근데 가능하지 않나?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렇게 돌리면 언니 항상 이러고 있냐고요. 네. 자, 박스를 딱 개봉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손톱 모으기 3인의 어머니 우는 아이 고르기. 예. 노란색이 3인의 어머니고. 그렇죠. 손톱 모으기는 그 빨간 거고 우는 아이 고르기가 파란 건가요? 일본어 좀 할 줄 아시는군요. 네. 또 이제 노인님의 새로운 매력을 자,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 노인님 3개국 하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손톱 모으기 게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톱 모으기 게임. 자, 박스를 열면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인형이랑 서랍이랑 주사위. 네. 인형이구나. 난 곱창 같은 게 있었는데. 곱창? 자, 곱창과 서랍장 그리고 주사위가 들어가 있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우와. 지금 기모노를 입고 있는 매우 기괴한 머리를 산발하고 있는 그런 여성의 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이 있죠. 자, 이 인형의 이름은 야구라입니다. 야구라. 이 게임은 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연이 있는가. 자, 야구라라는 인형이 있고 게임 방식은 자, 서랍을 열어보면 진짜 손톱이야? 네, 손톱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손톱이에요. 잔뜩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게임 설명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박스 포장재 같이 생긴 이 종이에 뭐가 적혀 있죠. 네. 자, 이게 설명서입니다. 자, 근데 소름 돋는 거는 지금 이 박스를 열고 있는 이 사람도 혹시라도 저주받을까봐 장갑 끼고 장갑을 있어요. 장갑 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일본어로 잔뜩 적혀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쉬운 게임이에요. 네. 자, 중간에 서랍장을 놓고 먼저 인형 없이 주사위와 서랍장만으로 게임을 합니다. 선을 먼저 정해요.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선을 먼저 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사위를 굴립니다. 네. 4가 나왔죠.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4가 나왔으면 선이 먼저 손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4개를. 네, 4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전부 다 주사위를 돌리면서 서랍장에 있는 모든 손톱이 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4번까지 다 했죠? 네네. 그러면 서랍장에 더 이상 손톱이 없다. 자, 서랍장에 손톱이 다 나왔으면 이제 인형이 등장합니다. 야구라 인형. 자, 야구라 인형은 제일 먼저 선을 했던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야구라 인형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요. 5개가 나왔죠? 네. 그러면 먼저 선인 사람이 5개의 손톱을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야구라 인형이 5칸 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네네네. 5칸 가게 되면 선 바로 다음 사람이 가게 되겠죠. 네네네. 네 명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야구라 인형이 도착한 곳에 있는 사람은 모든 손톱을 다 뺏기게 됩니다. 네.
다 뺏기게 되면 본인 손톱을 뽑나요? 어휴.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나 어려워. 사사건을 했거든요. 어려워. 죄송합니다. 이거 게임입니다. 오케이.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에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뺏기고 그 다음으로 손톱 많은 사람이 또 야구단을 가져가서 주사위를 돌리고 반납하고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는 그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승자는 손톱이 남아있는 사람이겠죠. 야구단한테 안 뺏기고 남아있는 사람. 네. 예. 자, 그러면 이 게임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가 뭘 것 같나요? 여기까지 딱 보셨을 때. 손톱? 네. 손톱을 우리가 다 두고 갔어요. 그런데 야구단한테 걸린 사람은 손톱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야구라가 손톱을 모으고 다니나요? 야구라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손톱을 다 뺏겼던 거야. 남들 것도 뺏고 다니는 거지. 빨간 마스크처럼요. 뭐 그런 것도 일리 있네요. 자, 다음을 넘겨보시면 대략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한마디로 장롱 속의 손톱은 야구라의 소유물이며 야구라의 눈을 피해 손톱을 훔치는 놀이이다. 다음 가장 많이 손톱을 가진 사람부터 주사위를 굴리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반복한다. 야구라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구라의 소유물을 몰래 훔쳤다가 걸려서 반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구라는 이 엄청 크리피한 무섭게 생긴 이 여성이 누군지 지금 궁금하시죠? 네. 예. 하지만 아직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게임 3인의 어머니. 이 게임 세 개가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 사연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3인의 어머니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를 여니까 주사위와 코인같이 생긴 거 그리고 애기처럼 보이는 인형이 있죠. 자, 구성품은 아기 인형, 카드, 그리고 주사위입니다. 자, 카드는 각각 종류가 3개씩 있어요. 각각 3개씩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일본어로 적혀있는 게 딱 한 개가 있죠. 네. 야구라라고 네, 야구라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방법은 자, 이름표를 먼저 나눠 가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 게임은 자연스럽게 3인용 게임이 되겠죠. 네. 키요, 하나, 코토 이렇게 3개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아기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어머니가 3명 모두예요. 3명 모두가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엄마라면 아이를 뭘 해야 되죠? 지켜야죠. 케어를. 예. 이거 약간 뭐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러니까. 3등분을 해라. 너무 잘해. 잘해놨네. 네. 자,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는 게임이에요. 각자 코인 5개를 받습니다. 코인 5개. 아까 3개씩 다 있었죠? 네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영상을 플레이해 보시면 자, 뱀이 나오죠. 주사위에 나오는 그림들은 아이에게 닥쳐올 재난입니다. 아이가 뱀한테 물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엄마는 지켜줘야 되겠죠. 그렇겠죠. 칼. 뱀을 못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칼 모양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뱀을 못 죽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낼 때 먼저 내는 사람 플레이해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냈죠. 먼저 내는 사람이 이 판에서 이긴 거예요. 먼저 내면 나중에 낸 그 코인을 다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할리갈리처럼. 스피드 게임이네요. 그렇죠. 올바른 카드를 빨리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들고 가죠. 이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비가 오는 폭우에서는 우산이 보호할 수 있겠죠. 병이에요, 병. 질병은 약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야구단을 내면 누구든지 야구단을 내게 되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불리한 경우에는 억지로 내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유리한 경우에는 허도 내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 즉시 게임이 그러니까 야구단은 어찌 보면 모든 게임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 카드입니다. 무적 카드죠. 조커 카드. 게임 룰은 엄청 쉬워요. 그러네요. 그런데 보드게임 엄청 단순하고 엄청 기본적인 게임인데 게임 방식은 우리가 들고 있는 게임 훨씬 재밌는데 여기서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사연 있는 게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우는 아이 고르기 게임입니다. 우는 아이 고르기. 박스를 열면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괴짜게 얼굴만 딱 내민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다 밀고 앞에만 딱 남겨있는 머리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 머리? 네. 일본의 에도 시대 때 되게 유행하던. 그러면 이제 이걸 봤을 때, 이거 에도 시대 역사물 이런 거 아주 연관이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이가 3명이 다 다른 아이인데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서는 뭐 어떤 게임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게임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봤을 때는 어떤 아이가 우는가
내기를 하죠.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이 사연을 보면 알게 돼요. 네, 나중에 사연을 보면. 혹시 이거는 2인용 게임인가요? 이거요? 네. 이거는 10명이 할 수도 있어요. 5명이 해도 되고. 이것만 봤을 때 어떤 게임인 것 같나요? 애들이 3명의 얼굴만 딱 있어요. 죽음의 삼지선다? 뭔가 뒤에가 지금 판자가 열려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도 볼 수 있다는 건데. 밑에. 네. 나머지 둘은 목만 입고 죽어있는 거 아닐까요? 이미 잘렸다. 네. 맞네요. 한 명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지금 갇혀있습니다,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도세자인가? 자, 어쨌든 이런 손 놓는 3가지 게임을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냥 단순히 게임만 보면 별로 좀 느낌이 없는 그런 게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 에도시대를 연구하시는 분의 홈페이지에서 이 게임과 관련성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자님의 양해를 구해 아래의 글과 그림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본 기사는 2002년 9월 20일에 공개된 것입니다. 에도시대, 키요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다. 키요는 현재로 말하면 다중인격자이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키요, 하나, 코토라는 3종류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19살이 되던 해 키요는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우리 아까 전에 2번째 게임 할 때 이름 3개였죠? 네, 그렇죠. 키요, 하나, 코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손에 손톱이 하나도 없었던 점을 제외하면 아이는 매우 건강했다. 키요, 하나, 코토, 3인은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다중인격자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없었던 시대. 실제로 일본의 다중인격자에 대한 최초 보고는 공개적으로 다이쇼 시대라고 여겨지고 있다. 키요에 대한 비난은 강했다.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은 키요에게 육아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먼 친척이 강제로 뜯어내듯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뺏긴 겁니다. 네, 왜냐하면 또 호르몬인데 정신까지 이상하니까 네. 아이의 특징이 손톱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이를 잃은 키요는 슬픔에 사로잡혀 집에 틀어박힌 채 몇 년이고 계속 울기만 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4번째 인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이 야구라였다? 네, 우리 아까 전에 인형 야구라 네. 손톱을 이제 보호하고 있던 그 서랍장의 주인 야구라죠. 야구라는 밤이 되면 마을을 돌아다녀 아이를 발견하면 덮쳐서 오른손에 손톱을 뽑아버렸다. 어머야, 진짜 뽑는 게 맞았잖아요. 네. 어째서 야구라가 그런 짓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손톱이 없었던 자신의 아이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 어느샌가 키요도 하나도 코토도 야구라에게 삼켜지고 있었다. 야구라의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다. 모두 야구라를 두려워하고 증오했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덮쳐진 부모의 증오는 극심했다. 모두 야구라를 퇴치하려고 길을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명의 어머니가 하나의 인격체한테 다 먹힌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가 인격이 없어지고. 다수의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보고에 의해 야구라의 거처가 특정되었다. 어느 날 밤 한 관리가 마음을 먹고 집으로 숨어들었다. 집 안에는 낡은 장롱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장롱의 안에는 대량의 손톱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야구라의 정체가 키요라는 여성이고 그녀에게는 한 명의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화제가 됐다. 당연히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된다. 광포한 괴물의 아이를 내버려두면 위험하다. 즉각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라고 마을 사람들은 떠들썩했다. 그래서 관리는 키요의 아이는 오른손에 손톱이 없다 라는 정보를 토대로 키요의 아이를 찾아다녔다. 결과 3명의 아이가 후보에 올랐다. 부모들은 내 아이는 키요의 아이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키요의 아이라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거기서 관리는 한 계획을 생각했다. 3명의 아이 앞에 야구라를 데리고 나와 눈앞에서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친자라면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울 것이다 라는 이치이다. 나아가 그 모습을 마을 광장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애가 뺏겼잖아요. 애 엄마 얼굴 모를 것 같은 그렇긴 하네요. 맞죠. 에도는 그 이야기로 한동안 화제가 됐다. 당연히 잔혹하다,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구라를 증오하고 있던 마을 사람 대부분은 관리의 편을 들었다. 그 안에는 3명 중에 누가 야구라의 아이인가로 내기하는 사람까지 나타나 일종의 축제판이 되었다. 자, 드디어 3번째 게임이 나왔죠. 네네. 그렇네요. 아이의 목이
이제 괴짝에 갇힌 상태로 이렇게 3명의 후보자, 야구다의 자녀로 추측되는 후보자가 3명이 잡혔습니다. 공개 처형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몇 살 되지 않은 3명의 아이는 목이 끼인 채 죄인이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옛날이기 때문에 관리의 눈밖에 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야구라가 끌려 나왔다. 두 관리가 야구라를 창으로 가볍게 찔렀다. 구경꾼들은 소란스러워졌다. 내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른 아이가 우는지 어떤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도 울지 않았다. 만약 3명 중에 키우의 아이가 있다고 해도 태어나고 얼마 뒤에 친척 손에 키워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할 리가 없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죠. 애가 어쨌든 남이어도 그렇죠. 누가 안 그렇게 우는 게 좀 이상한 거 그치. 누가 찔리는 걸 보면은 네. 약간 무서운 광경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엄청 많고 원래 우리가 좀 대중심리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고 좀 웃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한 명이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애기들은 그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도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몇 살인지 모르고 네, 뭐 4, 5살이면 앞에서 창을 찌르고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도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향해 돌을 던졌다. 그것을 시작으로 많은 자갈들이 아이들에게로 날아갔다. 무방비로 얼굴에 자갈을 맞은 아이들 3명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자, 여기서 세 번째 게임의 방식이 나오죠. 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애들 얼굴에. 아. 돌을 던져서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게임로는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많이 맞춘 애를 뭐 1등으로 하는 거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본인이 찍은 애를 제일 많이 던져가지고요. 그렇죠. 많이 맞추는 사람. 창에 찔려 쓰러져 있던 야구라가 갑자기 관리를 뿌리치고 달려나가 돌을 던진 자를 덮쳤다. 구경꾼들은 혼비백산하며 하던 행동을 멈췄고 야구라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쓱 훑어보았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던 그때 야구라는 주저없이 근처 강으로 달려가 몸을 던졌다. 물에 빠진 야구라를 찾기 위해 사흘밤 동안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야구라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자, 이런 사연이 있는 보드게임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번 다 들어보시니까. 이거 약간 네. 그냥 보드게임 말고요. 네. 머더 미스테리 중에도 약간 진짜 머더 미스테리 이거 아니고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가진 머더 미스테리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미니게임도 막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뭔가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보드게임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난 그게 좀 더 소름 돋거든요. 그냥 계기스럽다. 게임 자체가 계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처음에는 이제 되게 무서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죠. 야구라가 불쌍한데요? 좀 슬프네요. 네. 이야기가. 네. 슬픈 네. 이야기네요. 어찌 보면 남편한테도 버림받았는데 그렇죠. 다중인격자에다가 애까지 뺏겼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 3명 중에 애가 자기 애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어찌 보면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애를 평생 동안 이제 그리면서 울다가 결국 미쳤다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자, 여기에 반전이 또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오호.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예, 이 모든 게임과 그리고 스토리는 픽션입니다. 픽션. 정말 다행히도 실제로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네네네. 일본의 유명한 호러 소설가가 있는데 우케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이 사람이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모든 스토리를 쓰고 보드게임까지 직접 손수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아주 계기스러운 그런 맞네요. 게임이죠. 그리고 이 인형도 누군가한테 받았는데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이 귀여운 인형 저의 소중한 인형인걸요? 예, 이런 인형도 또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우리. 그렇죠. 예, 사연이 있는 인형일 수도 있어요. 에나벨일 수 있어. 어쩐지 저걸 받고 나서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니. 자, 어쨌든 이런 게임도 있다, 보드게임에. 이 소설가 오케츠는 이런 보드게임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대형 유튜버입니다. 오, 네네. 자, 그리고 빨리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크게. 어떻게? 뭐? 아니, 시작은 너 네가- 따라하는 건데? 네. 어쨌든 자, 이 오케츠가 이것 말고도 뭐 일본의 이상한 부동산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면이 실제로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게 됐어요. 네. 아이가 있는 방인데 이렇게 몇 번을 돌아가야지 있는 그런 집이에요. 거기다가 지하로 내려가면 1층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그 통로가 아이의 크기만 딱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이상한 도면도 우리 한국에서는 실제로 있는 일본 집이라고 그렇게 홍보가 돼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거를 다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창작이었다. 네, 다 창작이었다. 그런 집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안 되죠. 누가 봐도 범죄 약간 인신매매 그럼요. 그런 거에 연관된 그런 집이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에 그런 이제 문화 정서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유튜버거든요. 실제로 뭐 보드게임 이분이 없는 걸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보드게임 채널에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네. 아마 이거 말고도 뭐 더 많은 보드게임, 이상한 사안을 가진 그런 게임 많을 겁니다. 네네. 네,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뤄보는 걸로. 네. 미자보드? 미자보드. 분신사바. 분신사바. 네. 게임, 그치. 네, 뭐 그런 게임 제가 찾으면 바로바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왜 나한테 오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럼요. 네, 뻔뻔해져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